안녕하세요. 행복맘입니다. 오늘은 22주의 시기의 아기의 상태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22주의 아기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엉덩이 길이가 약 18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한 400g에서 500g 사이라고 합니다. 이제 22주 정도에는 이제 태동이 명확히 느껴지고 호흡기도 발달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눈썹과 속눈썹이 돋아나고 얼굴 생김새가 또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렴풋이 이젠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알 수 있는 시기예요. 보통 의료기관 3D, 4D 초음파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 데에서는 좀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털이 전신 쪽으로 솟아나기 때문에 눈썹과 속눈썹이 더 발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목구비가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아기의 호흡 같은 경우에는 양수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면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양수에서 호흡하는 것이 공기 중에 호흡하는 것보다 더 배로 힘드는데 그 훈련을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 아기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 10주 정도부터는 한 2% 정도의 호흡을 했다 싶으면 30주쯤에는 30% 정도의 호흡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2주에 태동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요. 힘찬 태동이 아기가 이제 딱꾹질을 했을 경우에 딸꾹 하면서 좀 크게 태동이 움직일 때가 있어. 엄마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안 놀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가 연속적으로 움찔 걸린다. 근데 경련이 일어나니까 또 엄마들이 걱정하는데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기에게 이상이 있지 않고 건강하다는 신호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태동을 얼마나 느꼈는지도 좀 적어 오라고 하는데요. 그 횟수가 그만큼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동을 좀 많이 느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만큼 그 태동이 느꼈을 때는 아기가 떡질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인다든지 몸을 비틀다든지 아니면 손발을 움켜쥐었다든지 아니면 몸 동작으로 움직일 때 몸을 회전시킬 때 태동이 다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20분에 한 번씩 잠자다 깨서 아기가 태동을 느낀다고 해요. 네, 태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오히려 태동이 안 느껴질 때는 의료기관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들의 자궁의 길이도 18에서 한 23c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해요. 22주 같은 경우에는 중반, 6개월 중반, 즉 임신 중반을 넘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아기를 만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임신을 알게 될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하면서 생각이 뒤얽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일을 쉬다 보니까 심심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임신 2주쯤 때부터는 출산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22주가 정말로 21주와 22주와 차이가 정말 큰 게 뭐냐면 유산과 조산의 분기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1주라고 생각한다면 22주 미만에 태어난 경우에는 유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22주부터 37주 이하에 태어난 경우에는 조산이라고 하는데 유산과 조산은 정말 큰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로 안정기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항상 건강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궁수축, 즉 배의 당김이거든요. 배의 당김에 통증이 없을 때는 엄마들이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배에 손을 대보고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단단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단단할 때, 좀 많이 단단해 있다, 배 뭉침, 그게 배 당김이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 유지된다든지 자주 그런 증상이 발생된다면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는 게 좋으세요. 배가 당기는 정도는 또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만 전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직 임신 시기가 중간도 안 왔는데 배가 많이 당긴다든지 뭉친다든지 배가 많이 통증을 일으키든 자궁 수축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조건 의료기관에 다 전화해가지고 가서 다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특히 궁금한 거나 이 증상이 그런 걸까라고 의아하는 것 자체를 정기검진할 때도 가서 무조건 다 부담 없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아기를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다리 혈관이 오돌토돌 튀어나오는 거는 정맥류라고 해요. 보통 외음부, 그리고 다리 혈관이 구부러지면서 다리 쪽이라든지 허벅지까지 혈관이 튀어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임신 중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커진 자궁이 한의 정막이라는 혈관을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정맥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맥류를 좀 발생을 좀 그러니까 즉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쿠션 등을 사용해서 다리를 올리고 잠을 자든지 장시간 서 있는 거를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2주 시기에 엄마들은 분비물이 많이 증가되는 건데요. 또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비물이 많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깨끗한 팬티 라이너라든지 생리대라든지 패드 같은 거를 잘 착용하시고 다니시면 되는데 보통 그게 자궁이 약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살균 작용이 억제되기 전에 자주 사용해 주시되 잘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비물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건데 분비물 같은 게 투명하거나 살짝 우윳빛을 띠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거는 괜찮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피가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르 분비량이 심하게 증가하거나 뭐 흰색 치즈 같은 분비물이 있거나 가렵거나 냄새가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의심을 하시고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방문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또 팁을 알려드려야 되죠. 엄마들은 22주 정도 되면 몸을 그래도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 충치 치료 관리 받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건강보험료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또 할인 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받기 전에 꼭 임산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좀 배려받는 그 시기니까 치과 치료는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충치가 아플수록 그런 질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 조산이 될 확률이 더 높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두 케어를 시작해야 될 시기거든요. 보통 혹시 유두에 흰색 찌꺼기 같은 거라든지 나오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이 찌꺼기가 유두의 출구를 계속 막다가 굳어버리면 나중에 모유 수유할 때 막아져 버리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좀 그런 걸로 오일류로 거즈에 묻혀서 15분 동안 얹은 후에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공을 막지 않게끔, 피부처럼 모공을 막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두 마사지가 중요한데요.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세 번째 중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그러니까 세로, 가로 3초, 5초씩 가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자극을 받다 보면 또 배뭉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로움으로 일단 배뭉침이 되는가 동시에 임산부들은 이제 조산될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지만 않게 이렇게 자주자주 마사지를 좀 케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항상 이렇게 영상을 녹음을 할 때 아니 촬영을 할 때 하다 보면 항상 열심히 이렇게 적어 놓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아는 지식에서 제가 공부한 지식 안에서 혹시나 저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